네, 우리 친구들 반갑습니다. 안녕. 안녕. 네네. 한 주일 동안 친구들, 그리고 우리 안심지역 주민분들 잘 지내셨습니까? 오늘 지역문화활동과 지원사업 집콕 프로젝트 두 번째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이번 시간에는요, 원예 치료사와 식물 육종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는 시간도 간략하게 가져보고요. 틸란시아 키트 만들어보는 체험도 저희가 준비했습니다. 앞부분에는 식물 육종과 원예 치료사에 대한 이야기도 좀 재미나게 해주실 거고요. 그 다음에 체험하는 시간도 이번에는 꽤 많이 준비되어 있으니까 좀 재미있게 참여하시길 바라겠고요. 그럼 바로 진행한 이후에 다시 만나 뵙도록 할게요. 시작할게요. 큐! 안녕하세요. 식스팜 원예복지협동조합의 대표를 맡고 있는 이성혜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아주 희귀하고 신기한 식물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한번 보세요. 이런 나무 가지에 틸란드시아라는 식물이 붙어 있어요. 여기는 흙이 없답니다. 흙 없이 살아가는 식물을 여러분에게 소개할 거예요. 그런데 대부분의 식물들은 어디에서 살아가나요? 네, 땅에 흙의 뿌리를 받고 이렇게 살아가죠. 여기도 있습니다. 흙의 뿌리를 받고 살아가는 식물을 지생식물이라고 합니다. 땅지자지요. 흙에서 살아간다. 여러분 주변에 산과 들에 자라나는 대부분의 식물들이 땅에 뿌리 받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식물이 땅에서만 살까요? 또 어디서 살아가나요? 네, 맞아요. 물에서도 살아갑니다. 물에 살아가는 식물이 뭐예요? 미역, 다시마. 그런데 식물이 이산화탄소를 먹고 산소를 배출한다 그러죠? 지구상에 산소를 공급하는 70%를 공급하는 데가 바다의 물에 살아가는 식물이 산소를 배출해 주는 거예요. 바다에 그렇게 식물이 많이 사나요? 미역이 그렇게 많나요? 바다에 살아가는 식물이 뭐예요? 플랑크톤이라는 식물입니다. 플랑크톤 식물 들어봤나요? 광합성을 하는 플랑크톤이 바다에 아주 많아서 이 플랑크톤이 광합성을 해서 배출하는 산소가 지구의 70%를 감당해주고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물에서도 아주 식물이 많이 살죠. 그러면 땅에서도 살고 물에서도 사는데 공중에 살아가는 식물은 없을까요? 육해공군이 있어야 우리나라를 지킬 수 있어요. 육군, 해군, 공군. 식물도 땅에, 바다에, 그리고 공중에서도 살아간답니다. 그 공중에서 살아가는 식물을 붙어서 살아간다고 해서 착생식물이라고 해요. 자, 오늘 착생식물 중에 선생님이 아주 희한한 식물을 소개한다고 했죠? 착생식물 중에 이렇게 나무가지에 붙어서 살아가는 틸란드시아라는 식물을 여러분에게 소개를 하겠습니다. 이렇게 흙에서 살아가는 게 아니고 공중에 나무가지 위에서 올라가서 살아가는 식물이에요. 그 중에 아주 깜찍한 요놈이 틸란드시아 이오난사라고 하는 식물입니다. 이 이오난사를 여러분에게 소개하고, 이 이오난사가 왜 땅에 살다가 높은 나무에 올라가서 시원한 공기를 마시면서 살아가는지, 이 이오난사의 꿈 이야기를 여러분과 나누어 보고 싶어요. 자, 그러면 지금부터 이 이오난사가 왜 공중으로 올라가게 됐을까?
그 이야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갈매기 조나단도 높이 높이 올라가고 싶은 간절한 바람을 갖고 그것을 꿈으로 생각을 하고 열심히 날아서 가장 높은 하늘나라까지 올라갔었던 갈매기 조나단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요난사도 마찬가지예요. 공중에 올라가고 싶은 간절한 그 꿈을 결국은 이루고야 말았던 이 요난사의 꿈 이야기가 있답니다. 이 핀란드시아 요난사의 고향은 태평양 건너 아주 멀리 멕시코라는 나라가 고향이랍니다. 아주 더운 지방이죠. 이 요난사는 호수 주변에서 태어났는데 아주 깜찍하고 당돌해서 질문하기를 아주 좋아하는 장난꾸러기 요난사랍니다. 그런데 하나 걱정이 있었어요. 호수 주변에는 항상 물이 진진하게 올라와서 칙칙한 땅에서 살아가니까 굉장히 힘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뿌리에 산소 공급이 제대로 되지 않아서 이 축축한 땅에서 살기란 여간 어려운 문제가 아니었답니다. 축축한 땅에서 살아가기란 여간 힘든 게 아니어서 모두가 걱정 속에 시름 속에 잠겨 있었어요. 그런데 나구송 키다리 아저씨 나구송은 이웃집에 살아가는데 이 칙칙한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느냐 하면 이 그림을 보세요. 뿌리에 코를 만들어서 바깥으로 쑥쑥 내밀어서 시원한 공기를 산소를 마시면서 살아가니까 저 둥치가 이렇게 크게 자랄 수 있었던 거예요. 이뿐만이 아니에요. 연못에 살아가는 연꽃 아가씨도 항상 축축한 물이 고여 있는 아주 답답한 땅에서도 뿌리에 저렇게 구멍을 내어서 여러분 연뿌리 반찬 먹어보셨어요? 연뿌리가 어떻게 생겼어요? 길게 생겼는데 김밥 싸리듯이 살살살 김밥 자르듯이 잘라보면 저렇게 연뿌리 속에는 붉은 구멍들이 숭숭 뚫려 있어서 바깥에서부터 이파리에서부터 들어오는 산소가 공기가 뿌리까지 시원하게 들어가니까 저렇게 1년 만에 10m 이상 연꽃은 자랄 수 있는 거예요. 이 나구송과 연꽃 아가씨를 보면서 요난사는 답답하면서도 정말 부러웠어요. 저렇게 칙칙한 땅에서도 숨 쉬고 살 수 있다는 게 정말 부러웠는데, 그러나 요난사는 땅에서 살고 싶지는 않았어요. 시원한 나무가지에 올라가서 공중에서 살고 싶은 마음이 생겼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시원한 공중에 올라가서 맑은 공기로 숨 쉬면서 살고 싶어서 그것을 간절히 바라다 보니까 꿈이 되었답니다. 이 칙칙한 땅에서 나는 살고 싶지 않아요. 시원한 공중에서 살고 싶어요. 할아버지 좀 도와주세요. 요난사는 할아버지에게 자기가 간절히 바라던 마음을 털어놓고 시원한 공중에 올라가서 살고 싶은 것을 도와달라고 졸랐답니다. 귀여운 손자가 시원한 곳에서 살고 싶다고 하니까 할아버지는 얼마든지 가능하지. 저기 동양의 섬나라에서는 풍람이라는 식물이 있는데 이 풍람도 항상 바다에서 즈며 나오는 축축한 땅에서 답답해서 결국 바위나 나무가지에 올라가서 사는 방법을 연구를 해서 깨우쳤는데, 저렇게 바위에 뿌리를 내리고 시원한 공중의 공기를 마시면서 살아가는 식물이 있단다. 이 뿌리가 가는 게 아니고 뿌리에 도톰한 뿌리를 만들어서 스펀지로 아주
아침마다 올라오는 바다의 안개를 마시면서 식물은 공중에서도 물을 먹을 수 있는 기술을 발견하게 된 거지. 이런 식물들은 아주 많단다. 자, 너도 어때? 저렇게 뿌리에 스펀지를 만들어서 시원한 공중으로 올라가는 게 어때? 아, 이온환산은 너무나 신기해서 아, 좋아요. 나도 그렇게 살래요. 그런데 이온환산은 궁금증이 하나 생겼어요. 근데 할아버지, 꼭 뿌리로 물을 먹어야 돼? 다른 방법은 없나요? 꼭 뿌리로 물을 먹어야 되는 이유가 있나요? 할아버지는 당돌한 손자의 이야기를 듣고 아, 이놈아, 그럼 식물은 뿌리로 물을 먹어야지. 송충이도 솔잎을 먹고 살아야 한단다. 그래서 모든 식물은 뿌리로 물을 먹어야 돼. 하니까 이온환산은 수긍이 되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할아버지, 꼭 뿌리로 물을 먹어야 돼. 잎으로 물을 먹으면 안 돼? 이온환산은 기존에 늘 상식적으로 갖고 있던 생각과는 다른 생각을 한 번씩 이렇게 제기를 하는 거예요. 할아버지가 그 말을 듣고 잉? 헐, 깜짝 놀라서 아니, 뿌리로 물을 먹지 않고 어떻게 잎으로 물을 먹냐? 할아버지는 당황스러워서 할 말을 잃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할아버지한테서 풍란에 공중에 올라가서 뿌리에 물을 저장하면서 살아가는 그 풍란 이야기를 듣고는 이제 가능성을 발견하고 꼭 뿌리로 물을 먹지 않고 잎으로 물을 먹을 수 있는 새로운 방법은 없을까? 이것을 이온환산은 이제 궁금증을 갖고 연구하기 시작했답니다. 그래서 뿌리를 물에 적셔보기도 하고 펼쳐보기도 하고 가진 방법을 썼습니다만 쉽지가 않았어요. 잎으로 물을 마시기에는 쉬운 방법이 없었답니다. 그러나 이온환산은 포기하지를 않았어요. 열심히 이런 연구 저런 연구를 하던 끝에 어느 날 이파리에 있는 표피세포를 하나씩 벗겨보았어요. 여러분, 고기 비늘 알죠? 고기도 비늘을 만들어서 물속에서 아주 유연하게 헤엄칠 수 있는 기술을 개발을 했잖아요. 그래서 이온환산도 이파리의 표피세포를 한 장씩 벗겨보니까 아주 얇은 스펀지가 되는 거예요. 여기 보면 현미경으로 이 틸란드시아의 이파리를 보면 하얀 가루가 사실은 표피세포를 얇게 벗겨서 아주 얇은 스펀지로 만든 것을 발견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호수에서 올라오는 아침마다 올라오는 호수의 물안개가 작은 물방울들을 이파리 그 표피세포로 얇게 빚은 비늘로 흡수를 하니까 우와, 물을 아주 쉽게 먹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틸란드시아는 이 표피세포 벗기는 이 기술을, 신기술을 특허로 내어서 특허 등록을 했답니다. 수많은 이 지구상의 식물들이 많지만 모든 식물들이 뿌리로 물을 흡수해서 광합성에 사용을 하지만 유일하게 틸란드시아만 잎으로 물을 흡수하는 특허 기술을 가지고 잎으로 물을 먹으면서 광합성에 사용하게 되었거든요. 이제 이온환산은 그렇게 축축한 땅으로부터 벗어나서 시원한 공중에서 맑은 공기를 마시면서 살아가는 그 간절한 바람을 연구의 연구를 거듭해서 발상을 전환하는 획기적인 혁신의 발상을 개발을 해서
2% 물을 먹는데 성공한 식물이 된 거예요. 이제 그러니까 이 이온환사만이 아니라 이온환사의 형제들이 아주 많거든요. 준세아라는 친구도 있고 불로사라는 친구도 있고 수없이 많은 사촌 형제들이 이온환사가 2% 물을 먹는 기술을 개발을 했는데 우리도 같이 따라하자 이렇게 해서 틸란드시아 집안의 온 식구들이 이파리를 벗겨서 비늘로 만들므로 해서 아침에 올라오는 호수의 안개로 광합성을 해내는 기술을 모두 따라 나섰답니다. 마침내 이온환사는 역발상을 하는 보통 사람들은 상식적으로만 생각하지만 전혀 엉뚱하고 거꾸로 생각을 하는 뿌리가 아니라 2% 물을 먹을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해냄으로써 전혀 새로운 방법으로 살아가는 방법을 개발하는 데 성공을 했답니다. 여러분 어때요? 여러분들도 간절한 바람이 있나요? 나는 모두가 의사하고 싶다, 학교 선생님이 하고 싶다 하지만 나는 청소를 아주 멋지게 하는 청소부가 되겠다 하는 꿈을 혹시 가져본 적이 있나요? 여러분들이 하고 싶어하는 간절한 바람을 이온환사가 꿈으로 이룬 것처럼 여러분들도 꿈을 이루어 갔으면 좋겠어요. 오늘 여러분과 같이 이 이온환사의 꿈 이야기를 하면서 이온환사가 공중에서 시원하게 잘 살아갈 수 있도록 한번 체험을 해보도록 하겠어요. 이온환사의 공중에 집을 만들어주면 좋겠죠. 그래서 이온환사가 공중에서 살아갈 수 있는 집을 만들어서 여러분 곁에 두고 나도 이온환사처럼 저렇게 꿈을 가지는 청소년이 될 테야 이렇게 꿈으로 키워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이제 이온환사가 살아갈 수 있는 집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해요. 자, 키트를 준비를 했습니다. 틸란드시아가 공중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집을 만들어 준다고 했죠. 요 키트를 열어보면 여러 가지 이 재료가 들어있답니다. 자, 어떤 것이 들어가 있을까요? 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준비물이 들어있는 봉지가 하나 있고 여기 사용 설명서가 있어요. 열어보면 1번부터 8번까지 간단하게 만드는 방법이 사진으로 나와 있답니다. 요거를 옆에 두고요. 자, 뭐가 있는지 한번 살펴봅시다. 수염과 같이 생긴 이것도 틸란드시아예요. 틸란드시아 유스네오이데스라고 하는 이름이 좀 길어요. 그래서 수염 틸란드시아라고 합니다. 여기 이온환사가 있죠. 귀여운 이온환사가 있습니다. 봉지에서 열어보겠습니다. 자, 여러분도 같이 한번 열어보세요. 자, 여기 알미늄 철사가 2개가 짝으로 있습니다. 여기 하나 있고요. 조그만 예쁜 화분도 있네요. 그 다음에 타이라고 해서 묶어서 단단하게 묶는 타이라는 타이가 있습니다. 이게 뭐예요? 무당벌레네요. 무당벌레도 한 마리 있고요. 그 다음에 이 굵은 철사가 날카로우니까 날카로운 철사에 이 덮는 캡이 4개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걸 수 있는 끈이 준비되어 있죠. 자, 여러분
모두 한번 펼쳐보세요. 자, 다 완성한 샘플을 먼저 한번 소개해 볼게요. 어때요? 여기 보면 이온환사가 공중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요 집을 만들어서 이렇게 끼워주는 작품이랍니다. 여러분 만들 수 있겠어요? 같이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일 먼저 철사를 여러분 먼저 고르세요. 골라서 철사를 보면 양쪽 끝을 최대한 이렇게 맞춘 후에 타이로 먼저 한번 묶어 보겠습니다. 요 겹쳐진 부분을 한 10cm 정도 이렇게 조절을 해두고 타이를 묶을 때 주의할 게 있어요. 옆에서 요래 보면 한쪽은 볼록하고 한쪽은 편편한 곳이 있어요. 나중에 묶을 때 편편한 곳으로 구멍으로 끼워야 된답니다. 알았죠? 요 주의할 사항이에요. 자, 타이 잡았네. 겹친 부분을 보고 타이를 뒤쪽으로 밀어넣고 앞쪽으로 돌려서 편편한 쪽으로 넣는다 그랬죠? 자, 이렇게 넣어서 꼭 잡아 당기면 꽉 조입니까? 꽉 조아야 돼요. 왼손으로 잡고 꽉 당기면 이렇게 꼼짝없이 확 묶인답니다. 그리고 요 끝을 같이 길이를 요래 맞춰야 돼요. 요쪽도 똑같이 맞추고 요쪽도 똑같이 맞추고. 맞췄나요? 그리고 가위로 꼬리는 깨끗하게 이렇게 잘라준답니다. 자, 이제 요 타이로 묶고 난 뒤에 반대편에 위쪽에 끈으로 묶어줘야 돼요. 어떻게 묶느냐? 끈이 길죠? 긴 끈에 양 끝을 요래 모아서 쭉 당기면 딱 반이 접혀져요. 자, 요 반 접혀진 부분을 타이로 묶은 정반대쪽 위쪽에다가 자, 구멍을 타이와 똑같이 뒤쪽으로 넣고 쭉 당기면 끝이 가지런해진 두 끝이 있어요. 두 끝을 굽어진 부분 속으로 넣고 싹 당겨 보세요. 착 당겼어요. 묶여졌나요? 나중에 요 공중에 요래 달 거예요. 달려면은 여기 이게 커져 있기 때문에 묶어야 되겠죠? 묶는 방법은 여러분 마음대로 하면 된답니다. 선생님은 이렇게 해서 이렇게 쏙 빼내는 게 아니라 반쯤만 꽉 묶으면 나중에 이게 못에 걸릴 거예요. 이렇게 딱 묶어둡니다. 자, 이제 타이도 묶고 위에 매달 끈도 묶었습니다. 다 묶었나요? 아주 잘했어요. 자, 이제 요 알루미늄 철사의 발을 위쪽으로 요래 4개예요. 위쪽으로 요래 안으로 넣어줘 보세요. 요쪽도 올리고 요쪽도 올리고 4개 올렸나요? 올렸으면 4개가 똑같이 양 사방으로 펼쳐질 수 있도록 요래 펼쳐서 날카로운 부분이니까 아까 전에 캡이 있다고 그랬죠? 모자를 씌워주세요. 모자를 요 끝에다가 요래 끼워주세요. 쉽게 들어가는 것도 있고 어떤 경우는 요 캡이 좁아서 잘 안 들어가는 경우도 있는데 살살 비벼가면서 이렇게 살살 비벼가면서 넣으면 쏙 들어간답니다. 자, 이제 3개째 쫙 끼워 넣고 마지막 4개째 끼워 넣습니다. 자, 예뻐요.
노란 철사에 까만 캡이 덮어 씌어져 있으니까 아주 깜찍하고 예쁘죠? 여기에 나중에 요 이온환사를 얹어줄 거예요. 아직은 넣지 말고 이렇게 집을 만들어 주었습니다. 자, 예쁜 집이 만들어졌죠? 자, 요게 1차로 먼저 하나 딱 옆에 만들어서 둡니다. 그 다음에 요 수염 틸란드시아를 한번 잡아보세요. 수염 틸란드시아를 철사로 요래 가는 철사로 묶어 놓았답니다. 요래 쓰다듬어 보고 혹시 꽃이 피었나 한번 요래 보세요. 이 수염 틸란드시아도 꽃을 피운답니다. 꽃이 없나요? 원래 요 꽃은 4월달, 5월달에 피어서 내년에 잘 키워서 내년 4월달에 여러분 꽃을 보시길 바랍니다. 자, 요 수염 틸란드시아를 가지런하게 수염 쓰다듬듯이 살살 쓰다듬으면서 감촉을 한번 느껴보세요. 부드럽나요? 아주 부드러운 할아버지 수염처럼 아주 부드러운 감촉을 느낄 수 있습니다. 요 수염 틸란드시아에 가는 철사를 작은 화분이 있죠. 화분의 안쪽 위에서 넣는 게 아니라 밑에서 안쪽으로 이렇게 넣어서 예쁜 종이 만들어졌죠. 딸랑딸랑 종이 만들어졌습니다. 요 종을 아까 타이로 묶은 곳에 고정시켜 주는 거예요. 고정시키는 방법은 여러 가지 방법이 있답니다. 자, 이렇게 아주 길게 늘어지도록 묶을 수도 있고 아주 짧게 바싹 붙여서 묶을 수도 있고요. 가운데에 묶을 수도 있습니다. 이건 여러분 마음대로예요. 길고 싶으면 길게, 짧게 하고 싶으면 짧게 해서 돌려줍니다. 부드러운 철사예요. 알루미늄 철사여서 아주 부드럽답니다. 자, 묶어줬나요? 자, 딸랑딸랑 아주 수염 틸란드시아 종이 예쁘게 매달렸어요. 그런데 이 화분이 조금 허전하지요? 이 허전한데 붙이려고 무당벌레를 넣어놨답니다. 무당벌레의 배를 보면 하얀 양면 테이프가 붙어 있어요. 양면 테이프 아주 바깥에 얇은 비닐을 싹 벗겨줍니다. 얇은 비닐을 이렇게 벗겨졌죠? 아주 얇은 비닐을 벗기면 요게 접착제에 탁 붙도록 되어 있어요. 요것을 자, 여기 종이에다가 딱 붙이면 안 떨어지게 착 달라붙었어요. 그래서 무당벌레가 식물과 같이 아주 어우러지는 멋진 그림이 만들어졌죠. 이제 거의 다 완성이 된 거예요. 자, 첫 번째 이온환사의 집을 만들려고 발을 4개 만들었죠. 여기에 이제 이온환사를 넣었습니다. 넣고 기울여도 안 넘어지죠. 이제 흔들리지 않도록 요 4발을 요쪽 안쪽으로 요래 모아서 꽉 고정을 시키면 거꾸로 해도 떨어지지도 않아요. 이제 멋진 집이 만들어졌어요. 자, 이제 여러분 집에 공부방에 가서 못에다가 요래 걸어 놓으면 예쁘겠어요? 안 예쁘겠어요? 예쁘죠? 자, 이 이온환사가 앞으로 이렇게 멋지게 크도록 여기서 영원히 살아갈 거예요. 이거는 왜 이렇게 여러 개가 많이 달렸을까요? 이 이온환사가 지금은 어린애지만 나중에 커서 결혼을 하면 이렇게 자식들을 많이 낳는답니다. 여기 보세요. 요게 엄마가 돼서 자식이 이렇게 낳는데
이 자식이 또 새끼를 낳아요. 손자가 낳아지는 거예요. 이렇게 계속 이 자식이 나중에 또 엄마가 되고 어른이 되어서 자식을 또 낳겠죠. 그러면 이만하게 커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이혼한사도 나중에 2년, 3년, 5년이 되면 여기에 꽉 차도록 클 거예요. 집은 얼마든지 작지를 안 해요. 얼마든지 클 수 있는 집이 완성이 되었답니다. 자, 그런데 궁금증이 있어요. 요거는 똑같은 이온한사인데 색깔이 어때요? 빨갛죠? 이거는 파란데 이거는 왜 빨갈까요? 서로 다른 종류인가? 종류는 똑같은 이온한사인데 이온한사가 어른이 되어서 결혼할 때 되면, 결혼한다는 것은 꽃을 피워서 수정해서 씨앗을 만든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결혼철이 되면, 이제 어른이 되면 이파리를 이렇게 빨갛게 바꾸어서 꽃을 피운답니다. 그래서 벌나비를 불러서 수정을 하는 거예요. 결혼을 해서 씨앗이 맺히게 되면 다시 이파리가 이렇게 파랗게 되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지금 결혼철이 되어서 꽃이 한 일주일 전에 꽃이 폈다가 졌어요. 그래서 앞으로 요 빨간 것도 다시 파랗게 된답니다. 그래서 요 빨간 거나 파란 거나 똑같아요. 여러분 지금 가지고 있는 게 빨간 것일 수 있을 거예요. 결혼할 때가 됐다, 이제 어른 다 됐다, 곧 새끼를 낳는답니다. 알았죠? 자, 선생님하고 같이 예쁜 틸란시아 집을 만들어 주었는데 이제 집에 가서 잘 키워야 되겠죠? 이건 생명체가 있어서 잘못하면 죽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안 죽이고 잘 살릴 수 있는 방법을 이제 몇 가지 설명을 하겠습니다. 자, 식물은 여러분 뭐 먹고 살아요? 물 먹고 사나요? 물 먹고 산다고 대답을 한 사람은 땡 틀렸어요. 식물은 물도 물론 중요하게 먹는 것 중에 하나지만 식물도 밥을 먹고 산답니다. 무슨 밥? 여러분과 똑같이 밥을 먹고 살아요. 여러분 아침 먹었나요? 아침에 뭐 먹었어요? 밥 먹었죠? 그 밥은 쌀로 만든 밥일 텐데 벼라는 식물은 광합성을 해서 포도당을 만들어서 먹고 이 남는 포도당을 자식을 위해서, 씨앗을 위해서 저장시켜 놔요. 그게 쌀이랍니다. 사과, 배, 감 모두 씨앗 바깥에 아주 달콤한 포도당 탄수화물을 만들어 놓죠. 그게 전부 식물이 만들어서 먹고 남는 거예요. 그럽니다. 그래서 식물은 광합성을 해서 밥을 만들어 먹고 사니까 광합성을 잘 시켜줘야 돼요. 여러분 과학 시간에 광합성 배웠죠? 광합성이 밥 먹는 과정이랍니다. 광합성, 광이 뭐예요? 빛이라는 뜻이에요. 합성은 뭘 합해서 뭘 만든다는 뜻이에요. 광합성에 뭘 만드느냐 하면 공기 중에 이산화탄소와 2% 틸란드시아는 2% 물을 먹는다 그랬죠? 2% 먹은 물을 광이 합성하는 거예요. 빛이 합성을 해서 포도당을 만들어 먹기 때문에 식물에게는 가장 중요한 게 빛이랍니다. 그래서 환하게 비치는 빛이 잘 들어오는 곳에 두어야 광합성을 잘 할 수 있는 거예요. 물론 물도 잘 줘야 된답니다. 물은 며칠에 한 번씩 주면 좋을까요? 물은
매일 주면 좋습니다. 아, 나는 매일 못 줄래 하면 그럼 이틀에 한 번씩은 물을 줘야 됩니다. 물 주는 방법은 어떻게 주느냐 하면 틸란드시아는 어디로 물을 먹는다 그랬죠? 맞아요. 잎으로 물을 먹기 때문에 이 이파리에 물을 적셔줘야 돼요. 그래서 스프레이 있죠? 스프레이로 물을 쫙쫙 뿌리고 앞에도 주고 뒤에도 주고 스프레이를 해서 물을 줍니다. 그런데 스프레이보다 더 좋은 방법 뭐 있을까요? 아, 맞아요. 목욕을 시켜주면 최고겠죠? 여러분 아침에 세수할 때 이놈들도 같이 세수시켜주세요. 알았습니까? 세수대야에 물 담아 놓고 이온화사까지 푹 잠기도록 주고 꺼내면 이파리에 물이 골고루 묻겠죠. 맞습니까? 여러분 세수할 때 틸란시아에게도 물을 흠뻑 젖도록 주세요. 그래서 끄집어내어서 바람이 잘 도는 창 쪽에 햇빛이 이 간접광선이 환하게 들어오는 곳에 걸어두면 2년, 5년, 10년까지 자랄 수 있답니다. 알았죠? 이제 집에서 죽지 않고 잘 키울 수 있는 방법을 배웠어요. 그리고 이 수염 틸란드시아는 계속 길어질 거예요. 옆에서 계속 커지기도 하지만 계속 길어진답니다. 이렇게 길어질 때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너무 길다 하면 여러분 이렇게 뚝 잘라주세요. 뚝 자르면 죽느냐? 아, 안 죽어요. 식물은 요 틸란드시아는 잎으로 물을 먹는다 그랬죠? 이건 지금 살아있는 거예요. 여기에 물을 주면 다시 이렇게 걸어 놓으면 이게 또 이렇게 길어진답니다. 자, 오늘은 선생님과 같이 틸란드시아가 간절하게 공중에 올라가고 싶어서 원했던 자기의 꿈을 실현시켰던 아주 강인하고 발상을 전환해서 멋진 아이디어로 공중에 올라가서 잎으로 물을 먹는 방법을 터득한 이 틸란드시아의 꿈 이야기를 여러분과 같이 나누고 실제로 공중에서 살아갈 수 있는 집을 이렇게 만들어 주었답니다. 자, 이제 여러분들도 틸란시아의 꿈과 같이 여러분들의 꿈을 이루어 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선생님과 같은 직업을 소개를 하겠습니다. 저는 불로화훼단지에서 식물을 키우고 있는 식물 육종가이자 원예치료사랍니다. 식물 육종가라고 들어보셨나요? 식물을 조직 배양해서 대량 생산하는 거예요. 조직 배양이란 뭐냐면 식물의 씨앗을 아주 요런 틸란드시아나 폭란이나 난초들 씨앗은 아주 가루처럼 작거든요. 이런 거를 병 속에 넣어서 씨를 뿌려서 대량으로 생산해내는 거랍니다. 또는 씨앗을 뿌리든지 식물의 조직, 이파리 세포를 떼어서 키우면 대량으로 생산이 가능한 육종들이 있답니다. 그래서 식물을 조직 배양해서 대량으로 생산을 해서 판매하는 식물 육종가, 그리고 원예치료사랍니다. 원예치료사가 뭐냐? 식물을 치료하는 게 아니고 식물을 이용을 해서 여러분들의 마음을 편안하고 나는 나다 하는 자존감을 향상시키는데 식물을 활용해서 수업하는 거예요. 그래서
원예 치료사, 원예 육종가라는 직업을 갖고 있답니다. 식물에 대해서 관심이 있고, 나는 식물을 정말 잘 키우고 싶어, 그리고 식물을 생산하고 싶어 하는 친구들이 있으면 여러분의 꿈으로 만들어 보세요. 야, 나는 정말 예쁜 식물을 대량으로 생산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이 식물의 아름다움을 좀 전달하고 싶다, 이런 생각 가지고 있는 청소년들 계시나요? 여러분들 이제 중학교에서 공부를 하면서 과학 중에 식물에 대한 관심이 큰 친구들은 꿈으로 가지고 요런 식물을 요 이오만사와 불보사라는 이 식물을 교잡을 해서 요 꼬불꼬불하기도 하고 이렇게 굵은 새로운 품종을 만들어내는 것도 육종가 중에 중요한 하나의 일이랍니다. 그래서 새로운 식물을 만들고 싶은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식물 육종가가 되시면 아주 멋지고 예쁜 새로운 식물을 여러분 만들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원예 치료사를 하고 싶다 하는 친구 있으면 우리 할아버지가 치매 걸렸어요. 치매 걸린 할머니를 더 이상 치매가 더 이상 발전하지 않도록 치매가 현재 상태에서 유지되도록 이렇게 해드리고 싶어요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식물을 이용해서 할머니의 치매를 예방하고 더 이상 힘들지 않도록 만들어주는 기술이에요. 이 원예 치료사 여러분 어때요? 해보고 싶죠? 관심이 있는 친구들은 원예 치료사 그리고 원예 육종가를 희망하시기를 바랍니다. 안녕. 네, 우리 친구들, 식물 육종가, 그리고 원예 치료사, 그리고 핀란시아 체험 키트. 소리가요? 소리 안 나오나요? 소리 나오나요? 나와요? 네, 예. 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식물 육종가, 그리고 원예 치료사, 그리고 핀란시아 키트 만들기 체험 잘 보셨나요? 네. 저도 개인적으로 이거 만들어 봤는데 되게 재밌더라고요. 근데 맨날 죽이는 것 같아요, 식물을. 그래서 우리 친구들 밥 먹는 거 되게 중요하잖아요. 식물 친구들한테도 밥 먹는 게 중요합니다. 물도 중요한데 밥 먹는 게 더 중요하다고 우리 선생님이 말씀하셨죠? 그래서 햇볕이 잘 들고 바람이 잘 드는 곳에 우리 핀란시아 걸어두기 꼭 잊지 마시고요. 자, 지역문화 활동가 지원 사업, 그리고 세 번째 집콕 프로젝트 다음 주 토요일 1시입니다. 1시에 캘리그라피 진행될 예정이고요. 그리고 8월 26일 같은 날 저녁 7시 30분에 우리 안심마을 방송국 ABC에서 행복음악회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혹시 라이브 송출에 관심이 있거나 유튜브 촬영, 편집, 그리고 전반적인 촬영 기획 모든 게 관심 있는 친구들은 땅 이야기로 놀러 오시면 돼요. 예, 땅 이야기로 놀러 오시면 촬영팀 전문가 선생님들이 딱 기다리고 계셔가지고 구경도 할 수 있고, 코멘스 밴드라고 해서 밴드 음악 하시는 밴드 삼촌 이모들도 오실 겁니다. 그래서 같이 구경하고 음악도 듣고 촬영하는 것도 배워보고 이런 시간도 가져볼 겁니다. 자, 다시 한번 알려드릴게요. 다음 주 토요일 1시 집콕 프로젝트 세 번째 캘리그라피 진행되고요. 같은 날 다음 주 토요일 저녁 7시 30분에 안심협동조합 땅 이야기에서 우리 행복음악회 진행되니까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시고요. 알림 설정 뿌잉뿌잉. 안녕.